당신의 사주에 부모님이 남겨놓은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태어난 날 단 2글자 안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수천 년간 동양 명리학이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월지 하나만으로 부모님과의 인연, 형제자매 관계, 그리고 나를 진짜 도와주는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알게 됩니다. 사주팔자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난 연, 월, 일을 4개의 기둥으로 세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월주, 특히 월지는 부모궁이라 불립니다. 내가 태어난 달의 지지가 부모님과의 인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필 월지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월주는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자리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기운이 이 자리에 담깁니다. 계절이 만물을 키우듯 월지의 기운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에너지와 같다고 본 거죠. 참 지혜로운 해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월지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월지는 태어난 달의 지지를 말하는데요. 12가지가 있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2글자가 각각 다른 오행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월지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간, 그러니까 태어난 날의 천간을 기준으로 월지가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인목 월지라도 간목 일간에게와 경금 일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십성이에요. 십성이란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10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는 기운은 인성, 나와 같은 기운은 비겁, 내가 극하는 기운은 재성, 나를 극하는 기운은 관성, 내가 생하는 기운은 식상이라 부릅니다. 이 중에서 부모와 형제를 보려면 인성, 재성, 비겁 이 3가지를 알아야 하죠. 어머니는 인성으로 봅니다. 정인과 편인 2가지가 있는데요. 왜 어머니를 인성으로 볼까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고 키워주셨잖아요.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참 직관적이죠? 정인은 정통적이고 따뜻한 어머니상을 의미합니다. 헌신적이고 교육열이 높으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 모습이에요. 편인은 조금 다릅니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어머니상이죠. 자녀에게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월지의 인성이 자리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월지의 정인이 있으면 어머니의 보살핌을 듬뿍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와의 유대가 깊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학업운도 좋은 편이죠. 어머니가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입니다. 월지의 편인이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독특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가깝다가도 멀어지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는 시기예요. 어머니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이라 자녀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찍 자립심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지의 인성이 일간에게 용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기운이면 어머니가 내 인생의 큰 후원자가 됩니다. 반대로 기신이면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거나 어머니로 인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인성이라도 그 작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봐야겠죠. 아버지는 재성으로 봅니다. 정재와 편재 2가지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재성으로 볼까요? 이것도 원리가 있어요. 재성은 내가 극하는 기운인데 동시에 인성을 극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아내를 극하는 것이 남편이고 어머니를 짝지어주는 존재가 아버지잖아요. 인성의 반대편에 있는 재성이 아버지가 되는 논리입니다. 월지에 정재가 있으면 아버지가 성실하고 안정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꾸준히 경제적 기반을 다져주신 분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편이에요. 편재가 월지에 있으면 아버지의 성격이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밖에서 활동이 많은 분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편재가 월지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업적 감각이나 대인관계 능력을 물려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지에 재성이 있으면서 재성이 용신이면 아버지의 재력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산이나 사업 지원 등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재성이 귀신이면 아버지의 경제적 문제가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빚을 떠안거나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의 오묘한 점이에요. 같은 글자라도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 속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형제자매는 어떻게 볼까요? 비겁으로 봅니다. 비견과 겁재 두 가지가 있죠.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의 기운이야. 나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 그게 형제자매라는 뜻입니다. 비견은 같은 음양의 같은 오행이죠. 겁재는 다른 음양의 같은 오행이죠.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형제자매와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죠. 겁재가 월지에 있으면 형제자매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전체 사주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비겁이 월지에 있으면서 용신이면 형제자매가 내 인생에서 큰 힘이 됩니다. 사업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죠.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 중에 형제와 함께 사업을 키운 분들의 사주를 보면 월지에 비겁 용신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겁이 귀신이면 형제자매로 인한 손실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 문제, 보증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형제와 금전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월지의 12가지 지지별 특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자월, 음력 11월생입니다. 자수는 차가운 겨울물의 기운이에요. 자월에 태어난 분들은 부모님이 지적이고 냉철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죠. 어머니가 현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축월, 음력 12월생입니다. 축도는 겨울의 습한 흙기운이에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나타냅니다. 부모님이 검약하고 저축을 중시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제자매 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죠. 다만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의 기운이 숨어 있어서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인월, 음력 1월생입니다. 인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 기운이에요.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가 강하죠. 부모님이 진취적이고 교육열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목 안에 간목, 병화, 무토의 지장간이 있어서 다양한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묘월, 음력 2월생입니다. 묘목은 완연한 봄의 기운, 부드럽고 예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중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정 분위기가 부드럽고 감성적인 편이죠. 어머니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월, 음력 3월생입니다. 진토는 봄과 여름 사이의 환절기 기운이에요. 변화가 많은 가정 환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토는 용의 기운이라 부모님의 야망이 크거나 가족 간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경우가 있죠. 사월, 음력 4월생입니다. 사화는 뜨거운 여름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이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화 안에는 병화, 경금, 무토가 있어서 복합적인 기운이 작용하죠.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시거나 아버지가 리더십이 강한 분인 경우가 많아요. 5월, 음력 5월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화는 한여름의 강렬한 불기운입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밝고 외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죠? 다만 그 열기만큼 갈등도 뜨거울 수 있어요. 5화는 정화와 기토를 품고 있는데 이 기운이 일간과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월, 음력 6월생입니다. 미토는 여름의 마무리, 뜨거운 흙의 기운이죠. 부모님이 포용력 있고 온화한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토 안에는 을목, 정화, 기토가 있어서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대체로 원만한 편이더라고요. 신월, 음력 7월생입니다. 신금은 가을의 시작, 날카롭고 깨끗한 금속의 기운이에요. 부모님이 원칙적이고 깔끔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있죠. 신금 안에는 경금, 임수, 무토가 있어서 차가우면서도 지혜로운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6월, 음력 8월생입니다. 요금은 완연한 가을, 순수한 금속의 기운이에요.
부모님이 예리하고 심리안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정돈되어 있고 미적 감각이 발달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죠. 유금은 신금이라는 단일 지장간을 가지고 있어서 기운이 순수하고 명확합니다. 술월, 음력 9월생입니다. 술토는 가을의 마무리이자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기운이에요. 부모님이 신념이 강하고 고집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술토 안에는 무토, 신금, 정화가 있어서 단단하면서도 뜨거운 에너지가 숨어 있죠.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가정 분위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월, 음력 10월생입니다. 해수는 겨울의 시작, 차갑고 깊은 물의 기운이에요. 부모님이 지적이고 사색적인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수 안에는 임수와 간목이 있어서 지혜로우면서도 성장의 에너지가 함께 들어있죠. 어머니의 직관력이 뛰어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지장간의 비밀이에요. 지장간이란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을 말합니다. 월지의 지장간을 알면 부모님의 숨겨진 성격까지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월의 지장간은 간목, 병화, 무토인데요. 이 중 무토가 월지의 기본 기운, 병화가 중간 기운, 간목이 본기가 됩니다. 본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월지의 핵심 에너지가 결정되거든요. 인월이라면 간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월생의 부모님은 간목적인 성격, 즉 곧고 정직하며 위로 뻗어나가려는 성향이 강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돕는 기운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나를 돕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용신이 월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일간이 약한데 월지에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건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어릴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정서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일간이 강한데 월지에 또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대가 과도하거나 형제자매와의 경쟁이 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월지의 기운을 빼주는 식상이나 재성이 다른 자리에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월지가 합을 이루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월지가 자수인데 일지가 축토이면 자축합토가 되죠. 이 합은 어머니의 기운이 변질된다는 의미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고 봅니다. 월지가 충을 맞으면 더 드라마틱해요. 월지가 자수인데 다른 자리에 오화가 있으면 좌우충이 됩니다. 이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이별을 암시할 수 있어요. 물론 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귀신을 충으로 제거하면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주의 깊은 맛이에요. 형을 맞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같은 것들이죠. 월지가 형에 해당하면 가족관계에 마찰이 있거나 특정 시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나를 돕는 기운을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간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오행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간목인지, 을목인지, 병화인지, 정화인지. 이건 만세력이나 사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겁니다.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 필요한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일간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강하면 내 기운을 빼주는 식상, 재성, 관성이 용신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월지를 분석합니다. 월지에 어떤 십성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용신인지 기신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인연의 질이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월지의 기운이 어떤 대운에서 강해지고 약해지는지를 확인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언제 크게 작용하고 언제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목일간에 인월생인 분이 계셨어요. 월지 인목은 간목의 비견에 해당하죠. 이분은 일간이 약했기 때문에 비견이 용신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형과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셨거든요. 형이라는 비견의 기운이 본인을 도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금일간의 5월생인 분이었는데요. 월지 5화는 경금에게 관성에 해당합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죠.
이분은 아버지가 엄격하셨고 어린 시절 압박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이 오히려 이분을 단련시켰고 결국 공무원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관성이 적절하게 작용한 겁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리면 무토일간에 해월생인 분이 계셨습니다. 월지 해수는 무토에게 재성이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는데 그 유산이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월지 재성이 용신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예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주는 월지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전체 팔자의 구조 속에서 월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정확해요. 월지에 좋은 글자가 있어도 다른 자리에서 충이나 형을 맞으면 그 좋은 기운이 깨질 수 있거든요. 또한 지장간의 투출 여부도 중요합니다. 월지에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발현돼요. 예를 들어 월지가 인목이고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인목의 본계인 간목이 투출한 것이니 나무의 기운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 각 오행별로 나를 돕는 기운을 정리해 드릴게요. 목 일간,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이신 분들, 나를 돕는 기운은 수와 목입니다. 월지에 해수, 자수가 있으면 어머니의 도움이 크고요. 인목, 묘목이 있으면 형제자매의 도움이 큽니다. 다만 일간이 너무 강하면 이 기운들이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어요. 화일간, 병화나 정화이신 분들은요. 나를 돕는 기운은 목과 화입니다. 월지에 인목, 묘목이 있으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화, 오화가 있으면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강하죠. 토일간, 무토나 기토이신 분들, 나를 돕는 기운은 화와 토입니다. 월지에 사화, 오화가 있으면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으면 형제 자매의 든든한 뒷배가 됩니다. 금일간, 경금이나 신금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를 돕는 기운은 토와 금이에요. 월지에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으면 어머니의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금, 유금이 있으면 형제자매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죠. 마지막으로 수일간, 임수나 개수이신 분들, 나를 돕는 기운은 금과 수입니다. 월지에 신금, 유금이 있으면 어머니가 지혜롭고 냉철한 지원을 해주시고요. 해수, 자수가 있으면 형제자매와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대운의 영향이에요.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인데요. 월주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월지의 기운이 대운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부모궁인 월지에서 출발한 대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부모님의 기운이 평생 나를 도와주는 셈이에요. 초년 대운, 그러니까 20대 이전의 대운이 좋으면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의 대운이 월지와 조화를 이루면 학업도 순탄하고 가정환경도 편안하죠. 중년 대운에서 월지의 기운이 다시 강해지면 부모님의 도움이 중년에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유산이나 가업을 물려받거나 부모님의 인맥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은 비겁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비겁은 반드시 혈연 형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 사촌 등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요. 외동이라도 비겁이 용신이면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월지에 심한 충이나 형이 있고 인성이나 재성이 파괴된 구조라면 부모님과의 인연이 짧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입양이나 재혼 가정의 경우는요, 편인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월지에 충이 있으면서 다시 합이 형성되면 양부모나 계부모와의 인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혈연보다는 실제로 나를 키워준 사람의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실용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지의 기온을 알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지에 관성이 있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잦다면 관성을 제어하는 식상의 기운을 활용하면 됩니다. 표현력을 키우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죠.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겁이 기신인데 형제와 금전 문제가 생겼다면 비겁을 제어하는 관성의 기운을 쓰면 돼요. 명확한 규칙과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본인의 용신 방향을 알면 삶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용신이 동쪽 기운인 목이면 동쪽 방향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남쪽 기운인 화이면 남쪽 방향이 유리하죠.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구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색깔도 활용할 수 있어요. 목 기운이 필요하면 녹색 계열, 화 기운이 필요하면 붉은색 계열, 토 기운이면 노란색 계열, 금 기운이면 흰색 계열, 수 기운이면 검은색 계열을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운명을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월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인연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더 잘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 것이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나쁜 구조의 사주를 가지고도 노력으로 극복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주가 좋은데도 게으름으로 기회를 날린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건 자신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월지와 부모 형제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지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기운이죠. 하지만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부모님과의 인연이 좋으면 감사하며 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비겁이 용신이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기신이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사주를 안다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월지는 부모궁으로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인성은 어머니, 재성은 아버지, 비겁은 형제자매를 나타내죠. 이 기운이 용신이면 도움, 기신이면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지장간과 합중형의 작용까지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돕는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운의 방향을 알면 인생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지가 명확해지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월지의 기운은 세운,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운에서도 반복적으로 자극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지가 인목인 분은 인년, 즉 호랑이 해가 돌아올 때마다 부모궁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거든요. 그 해에 부모님과 관련된 큰일이 생기거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지를 충하는 해가 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지가 인목이면 신금해, 즉 원숭이 해에 부모님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 파동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흐름을 매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의 세운이 내 월지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합이면 가족 간의 결속이 강해지는 해, 충이면 변화가 예고되는 해, 형이면 마찰에 주의해야 하는 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의 기운을 보완하는 생활 속 실천법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구조의 사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효도의 실천이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적덕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쌓으면 사주의 흉한 기운도 순화된다는 오래된 가르침이죠. 실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주를 가졌지만 꾸준한 효도와 봉사로 가족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사주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지로 보는 배우자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사주 속에 미래의 배우자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주 속 기운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